베트남에 있는 저희 채널A 취재진도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방에서 나와서 어디를 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2201호에서 우리 김태호 전 통일연구원장님이 분석하셨던 것처럼 작전회의에 여념이 없었고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이 하롱베이와 하이퐁을 공식적으로 찾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진원 교수님. 네. 하롱베이와 하이퐁을 수행단이 찾았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방점이 찍힌 겁니까? 역시 관광과 경제 문제는 북한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롱베이는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64년인지 58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일성 주석이 방문했을 때도 갔던 관광지지 않습니까? 예. 아마 64년은 전쟁 중이라 58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수용 부위원장이 하롱베이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번 수행단에는 누구죠? 강원도당 책임비서 박정남이도 같이 간 걸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원산이 강원도에 있지 않습니까? 북강원도에. 그래서 강원도의 관광 개발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롱베이는 중요한 시찰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병민 교수님께서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경제 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 지금 최근에 북한과 소통을 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 지난 1차 정상회담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가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어떤 정상회담 이후에 좀 살림이 나아지는, 생활이 나아지는 걸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러는데, 저 하이퐁이라는 지역은 분명히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제 경제 자본들이, 즉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세계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그런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이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퐁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되는 경제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당장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고 또 외화도 유치해야 되는데 두 가지 양날의 검을 봤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관광과 경제. 그러니까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이 할롱베이의 모습, 그리고 또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서 최고의 산업단지로 뒤바꿔만 하이퐁의 이 두 가지 모델을 김정은의 수행단들이 눈여겨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언뜻 생각나는 게 금강산과 개성공단. 물론 지금 북한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개발입니다. 개혁 개방을 통해서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만드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당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오는 길에 삼성전자 공장에 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들리지 않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물론 이 모든 게 이제 경제 개발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프레임 자체가 지금 김정은의 핵 개발은 모두 이렇게 세계를 볼모로 자기 경제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짜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발언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도와주겠다, 경제 개발할 수 있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손을 마주 잡고 마주 보고 이렇게 260일을 걸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가 함께 세계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는 아니다, 경제 개발을 하고 싶은 거 맞지?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행단들이 저 하이퐁과 저런 하롱베이를 가서 관광과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본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김정은의 행보가 3월 2일 동안 베트남에 있는 동안 너무 경제에 치중한 경제 시찰에는 그렇게 골몰하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김정은은 비핵화나 뭔가 좀 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금강산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의 대북 제재가 걸려있긴 한데, 지금의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상에서도 관광 자체는 그 대북 제재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합작을 해서 관광 상품을 만든다거나 그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건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북 제재 걸리지만, 단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지를 우리가 방문하고 관광하는 것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쩌면 영변을 폐기하는 대가로 그런 금강산 개발 정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관광 등등의 어떤 제재 완화 혹은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까. 미국의 한 언론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 합의된 합의문이다 라면서
합의문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빅딜보다는 스몰딜에 가깝다라는 분석이 이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합의됐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는지 그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미국의 언론의 복스라는 곳에서 이제 잠정 합의문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크게 네 가지예요.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회담 이후에 아마 합의문 내용은 공개가 될 예정인데 1. 양국은 한국정 종전선언에 서명한다. 종전선언 합의. 2. 북한은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추가 송환에 동의. 3. 북미 양국의 연락사무소 개소. 4. 북한 영변 핵무기용 물질 생산 중단. 미국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일부 해제. 크게 네 가지 합의를 했다. 이미 실무선에서 아마 취재가 된 모양인데 원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요 밑에다가 서명만 하면 되잖아요.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빅딜보다는 스몰딜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예, 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뭐 저희는 애초부터 빅딜 이건 뭐 어렵다고 봤고요. 스몰딜 또는 마이크로딜, 마이크로딜, 노딜, 노딜, 심지어 노딜까지. 뭐 제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만은 미국 국내 여건상 마이크로딜이나 노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빈손을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사실은 스몰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는데 저기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다 폐기하고 사찰에 내놓는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받는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만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에 현금 뭉치가 들어가는 건 우리 김수현 박사님은 제재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제가 보기엔 제재 해당이 돼요. 예. 뭉치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식이 좀 개선된 상황에서 양쪽을 다시 재개하는 거, 이 방안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 제일 큰 문제점은 저 종전선언이에요. 예. 사실 저 종전선언이 미국에서 보는 종전선언과 우리가 보는 종전선언이 달라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북 카드 하나로 그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미국의 운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문제예요. 가볍게 줄 수 있는 카드. 근데 우리에게는 말이죠. 만약 북한이 대남 전략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면 저 종전선언이 지옥문을 여는 것 같아요. 북한이 변화한다면 종전선언 줄 수 있고 평화협정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 안 변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세습 독재도 그대로고 무력도 그대로고 핵무기도 내려놓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종전선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서간다. 한국의 안보에 비하면 좀 앞서가는 것이다.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 플러스 알파는 안 보여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영변 이외에 다른 핵시설.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농축 시설이죠. 또 ICBM, 뭐 이동 미사일, 강선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이런 것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을 때에만 종전선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앞서갔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봤습니다. 예, 물론 진 교수님 이게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은 사안인데 두 정상이 또 내일 회담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충분히 이 합의문에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 언론 보도 내용에 합의문 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개연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합의문 기본 프레임이 유출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래요, 상당히. 네, 저도 상당히 동의하면서도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종전선언은 이제 김태호 원장님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종전선언이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이번 회담은 우리말로 하면 앙금 없는 찐빵이다.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종전선언은 이미 지난 1차 회담 때도 구두 합의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려면은 방금 김 원장님 지적대로 비핵화를 얼마나 할 것이냐. 플러스 알파.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영변 물질 중단만 나와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이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분명히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9월 달에 우리 평양에서 선언을 같이 할 때 거기 남북 선언 사항에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상응 조치가 미국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그 시설들에 대해서 해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영변 핵무기용 물질 생산 중단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영변에 대한 완전한 해체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가야지만 이번 회담이 성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전제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항은 저거보다 좀 더 진일보해야만 된다. 반드시 진일보해야만 한다. 반드시 진일보해야지만 우리 9.19 평양선언을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런 합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